서연이는 결혼한 지 4년째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고 세련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죠. 그녀는 예술 분야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해요. 집에 돌아오면 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IT 회사에서 성공한 사업가예요. 저녁을 함께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죠. 재원이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으면 서연이는 바빴어. 하지만 괜찮아라고 대답해요.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에요.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가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죠. 그런데 서연이의 마음속에는 빈틈이 있어요. 그 안정감이 오히려 숨막히게 느껴져요. 밤에 재원이 옆에서 자는 걸 보며 서연이는 속으로 중얼거려요. 이게 행복인가? 왜 이렇게 지루할까? 재원이 정말 착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커피를 타주고 서연이의 가방을 챙겨주죠.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라고 말하며 문 밖까지 배웅해요. 그의 미소는 따뜻하지만 눈빛에는 때때로 차가운 빛이 스쳐요. 사업 미팅처럼 가정을 관리하는 듯해요. 서연이는 그걸 느껴요. 한 번은 저녁에 재원이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어. 우리 여행 갈까? 라고 제안했어요. 서연이는 좋아. 어디로? 라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늘 이렇게 실용적이에요. 감정적인 깊이가 부족해요. 서연이는 가끔 과거를 떠올려요. 젊은 시절, 자유롭고 열정적이었던 때를요. 그날은 회사 연말 파티였어요. 고급 호텔에서 열린 행사예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조명이 눈을 사로잡았어요. 테이블마다 꽃과 촛불이 장식되어 있고 웨이터들이 쟁반에 와인을 들고 다녔어요. 서연이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목에 은색 목걸이를 걸고 머리를 살짝 웨이브로 스타일링했죠. 재원이도 정장 차림으로 함께 왔어요. 그는 곧바로 지인들과 인사하며 대화에 빠졌어요. 사업 이야기 좀 해요. 라고 하며 웃었죠. 서연이는 홀로 칵테일 바에 서서 글라스를 들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지루함을 느꼈어요. 또 이런 파티야. 매년 똑같아. 갑자기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도은이가 서 있었어요. 옛 연인, 이제는 유명 아트 디렉터가 된 그 사람이에요. 그는 서연이 회사와 새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파트너 팀장이에요. 도은이는 검은 수트에 흰 셔츠를 입었어요. 그의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지만 그게 더 매력적이었어요. 서연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왜 여기 있어? 도은이가 다가왔어요.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눈빛은 외로워 보이면서도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주변 소음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서연이는 글라스를 쥔 손이 떨렸어요. 도은아, 너 여기 왜 왔어? 도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초대받았어. 너는 여전하네. 아름다워. 서연이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나도 바쁘게 지내. 대화가 시작됐어요. 도은이는 과거를 슬쩍 언급했어요. 대학 때 기억나? 그때 우리는 정말 미쳤었지. 서연이는 웃으며 그만해. 옛날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그때의 열정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둘이서 카페에 앉아 밤새 이야기하던 때, 도은이의 손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스쳤어요. 그 접촉이 전율을 일으켰어요. 서연이는 재원이 쪽을 힐끔 봤어요.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 웃고 있었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은이가 잠깐 밖으로 나갈까?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어. 10분만이라고 제안했어요. 그의 눈빛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서연이는 망설였어요. 안 돼. 재원이 여기 있어. 하지만 도은이가 그냥 바람 쐬자.
발코니 쪽으로 라고 하며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둘이 함께 볼룸을 빠져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발코니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도시 불빛이 아래에 펼쳐져 있고 별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곳은 고요하고 비밀스러웠어요. 과거의 그들처럼 위험해 보였어요. 발코니 난간에 기대서 도훈이가 먼저 말했어요. 헤어진 후로 매일 후회했어. 너 없인 삶이 공허하더라. 서연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하지만 이제 나는 결혼했어. 재원이 좋은 사람이야. 도훈이는 가까이 다가서며 그게 다야? 너의 눈빛을 봐. 아직 나를 잊지 않았잖아. 그의 손이 서연이의 뺨을 스쳤어요. 서연이는 눈을 감았어요. 그만해. 제발.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훈이가 기억나? 그 여름밤 우리가 함께했던 해변. 파도 소리와 너의 웃음. 서연이는 그 장면을 생생히 떠올렸어요. 응, 잊을 수 없어. 하지만 그건 끝난 일이야. 10분이 흘렀지만 그들은 더 머물렀어요. 도훈이가 이 프로젝트로 자주 볼 텐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흔들렸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고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도훈이가 서연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늦지 않았어. 불꽃이 아직 타고 있어. 서연이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 따뜻함에 저항할 수 없었어요. 결국 알았어. 생각해볼게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재회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파티로 돌아온 서연이는 재원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어디 갔었어? 찾았어 라고 말하며 팔을 둘렀어요. 서연이는 화장실 갔어. 미안이라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도훈이의 말이 맴돌았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연이는 창밖을 봤어요. 재원이 오늘 재미있었지? 라고 물었어요. 응, 좋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머릿속에는 도훈이의 얼굴이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어요. 서연이는 샤워를 하며 몸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더 생기 있어 보였죠. 그날 밤 재원이 먼저 잠들었어요. 서연이는 핸드폰을 들고 도훈이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그의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과거 사진을 봤어요. 대학 시절 둘이 찍은 사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는 미소 지으며 사진을 확대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났어?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이는 평소와 달리 메이크업에 신경 썼어요. 재원이 오늘 예뻐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고마워라고 하며 키스했지만 마음은 회사로 향해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아 이메일이 왔어요. 도훈이로부터예요. 어제 만나서 좋았어. 오늘 미팅에서 봐. 서연이는 바로 답장했어요. 나도 기대할게. 미팅실에서 도훈이를 봤어요. 그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들어서자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이라고 인사하며 앉았어요. 미팅 중에 도훈이가 서연 씨, 이 콘셉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더 혁신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터랙티브 요소를 추가하면이라고 대답했어요.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그럼 나중에 세부 논의하자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가 의미심장했어요. 미팅이 끝난 후 서연이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타러 갔어요. 도훈이가 따라왔어요. 커피 한 잔? 서연이는 좋아라고 했어요. 자판기 앞에서 둘이 서서 대화했어요. 도훈이가 어제 발코니에서 한 말, 진심이야라고 속삭였어요. 서연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쉿, 사람들 있어. 하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오후 서연이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도훈이의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점심 뭐 먹을까?
서연이는 회사 식당이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같이 먹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도훈이가 같이 갈까? 라고 제안했어요. 서연이는 업무 이야기하면서라고 하며 따라갔어요.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도훈이가 너의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해?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안정적이야. 하지만 때때로 지루해. 도훈이는 눈을 빛내며 그 지루함 내가 채워줄게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웃으며 장난치지 마.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식사 후 회사로 돌아와 서연이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이 감정이 뭐지? 위험한데. 그 주 내내 서연이와 도훈이는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났어요. 회의실에서 자료를 공유하며 그의 손이 서연이의 어깨를 스쳤어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서연이는 알았어요. 의도적이었다는 걸. 한 번은 늦은 오후 사무실에 둘이 남았어요. 도훈이가 이 디자인 봐봐라고 하며 모니터 앞으로 불렀어요. 서연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체향이 느껴졌어요. 좋아 보이네라고 말하며 물러서려 했지만 도훈이가 기다려 여기 수정할 부분이라고 하며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는 지하철에서 도훈이의 메시지를 봤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꿈에서 봐. 서연이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어요. 너도. 집에 도착해 재원이 저녁을 차려놓았어요. 오늘 늦었네. 서연이는 프로젝트 때문에라고 대답하며 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재원이 주말에 영화 볼까?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좋아라고 했지만 머릿속에는 도훈이가 있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서연이는 재원이의 등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 설렘이 너무 좋아. 다음 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도훈이를 만났어요. 둘이만 타고 있었어요. 도훈이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며 가까이 섰어요. 서연이는 응, 너도라고 하며 벽으로 물러섰지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도훈이가 오늘 저녁 우리만의 미팅 어때? 라고 제안했어요. 서연이는 어디서? 도훈이는 회사 근처 바에서. 업무 이야기라고 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저녁에 바에서 만났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도훈이가 와인을 주문했어요. 건배, 우리 제외해. 서연이는 글라스를 부딪히며 제외라니 과장하지 마.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도훈이가 너를 잃은 게 제일 후회돼. 다시 잡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눈을 피하며 나 결혼했어. 이게 불륜이 될 수 있어. 도훈이는 손을 잡으며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야. 과거처럼 그 손길에 서연이는 저항하지 못했어요. 대화가 깊어지며 과거 추억이 쏟아졌어요. 그 콘서트 날 비가 와서 둘이 젖은 채로 웃던 거 기억나? 서연이는 응, 그날 키스했던 거. 바에서 나온 후 서연이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재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어, 피곤하지? 서연이는 미팅이었어라고 하며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물줄기 아래서 도훈이의 말을 곱씹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도훈이가 꽃을 책상에 놓아뒀어요. 감사해라는 쪽지와 함께. 서연이는 주위를 둘러보고 꽃을 숨겼어요. 하지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주말 재원이와 함께 쇼핑을 갔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며 재원이 이게 어울릴까?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좋아라고 했지만 핸드폰에 도훈이의 메시지가 왔어요. 보고 싶어. 서연이는 몰래 답장했어요. 나도. 집에 돌아와 재원이 TV를 켜자 서연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불꽃은 이미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며칠 후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렸어요. 호텔에서 열린 행사예요. 서연이와 도훈이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발표 중에 도은이가 서연이의 다리를 살짝 건드렸어요. 서연이는 놀라서 봤지만 그는 태연하게 자료를 넘겼어요. 워크숍 후 도은이가 방으로 올래? 자료 정리하자라고 제안했어요. 서연이는 안 되라고 했지만 결국 따라갔어요. 방에서 둘이 앉아 자료를 보다가 도은이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서연아, 참을 수 없어. 그의 입술이 다가왔어요. 서연이는 밀치려 했지만 키스가 이어졌어요. 뜨겁고 오랜만의 감정이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서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원이 즐거웠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응, 유익했어 라고 대답하며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키스의 여운이 남아있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 도은이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최고였어. 더 하고 싶어. 서연이는 답장하며 나도라고 썼어요. 이제 그녀의 일상이 변했어요. 매일 도은이를 생각하며 출근하고 재원이와의 시간을 보내며 속으로 미안함과 설렘을 느꼈어요. 또 다른 날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도은이와 마주쳤어요. 우연히 도은이가 웃으며 앉았어요. 서연이는 응, 커피 마시러. 대화가 이어지며 도은이가 주말에 시간 어때? 데이트하자라고 제안했어요. 서연이는 재원이랑 약속 있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가고 싶었어요. 결국 일요일 오후에라고 동의했어요. 그 주말 재원이 출장 간 사이 서연이는 도은이와 만났어요. 공원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았어요. 이게 꿈 같아 도은이가 말했어요. 서연이는 현실이야. 하지만 위험해. 만남이 잦아질수록 서연이의 감정이 깊어졌어요. 집에서 재원이와 저녁을 먹을 때 도은이의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는 화장실로 가서 받았어요. 지금 뭐해? 도은이가 물었어요. 집이야. 너는? 너 생각 중. 서연이는 속삭이며 나도. 재원이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회사 동료라고 거짓말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설렘이 더 컸어요. 이제 서연이의 삶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재원이와의 안정된 일상과 도은이와의 열정적인 만남.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변한 자신을 봤어요. 눈빛이 밝아졌고 미소가 잦아졌어요. 하지만 그 불꽃이 언제 꺼질지 아니면 더 타오를지 모른 채로 며칠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그 워크숍에서의 키스 여운을 지우지 못했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도은이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죠. 회사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자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도은이로부터 온 거예요. 제목은 프로젝트 업데이트였지만 내용 끝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만나자. 그 옛날 갔던 갤러리 카페에서. 기억나? 서연이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 카페는 4년 전 둘이 몰래 데이트하던 곳이었어요. 작은 갤러리 안에 커피숍이 붙어 있어서 예술 작품 사이에서 속삭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연이는 바로 답장했어요. 알았어. 12시 반에. 재원이에게는 오늘 미팅이 늦게 끝날 것 같아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원이 알았어. 수고해라고 답했죠. 서연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이는 사무실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그 갤러리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도은이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죠. 서연이가 다가가 앉자 도은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왔네. 이곳 변하지 않았지? 서연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응, 작품들도 비슷해. 그때처럼 둘이 커피를 마시며 프로젝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대화가 개인적으로 흘러갔어요. 도은이가 그 키스 후로 너만 생각나라고 속삭였어요. 서연이는 얼굴을 붉히며 나도.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만남 후 서연이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훈이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차에서 이야기할까? 주차장에서 서연이는 재원이에게 오늘 회식 있어라고 말했어요. 재원이 조심히 다녀와라고 하며 키스해줬죠. 저녁에 회사 주차장에서 도훈이의 차에 타자 그는 엔진을 걸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둘이 손을 잡았어요. 도훈이가 이렇게 만나다니 옛날 같아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위험하지만 좋으니까 그날 밤 차 안에서 키스가 이어졌어요. 서연이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며 재원이를 기다렸어요. 재원이 이미 잠들어 있었죠.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죄책감을 느꼈지만 도훈이의 온기가 더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는 점점 이중 생활의 달인이 됐어요. 아침에 재원이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오늘도 바쁠 것 같아라고 말하곤 했어요. 재원이 괜찮아. 나도 미팅 많아라고 대답했죠. 회사에서 도훈이와는 전문적으로 행동했어요. 미팅실에서 자료를 공유하며 이 부분 수정해야 해요 라고 말할 때 그의 눈빛이 스치면 서연이는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태연했어요. 점심시간에 둘이 몰래 나가서 근처 카페에 갔어요. 그 카페는 사람들로 붐비지 않아서 구석 자리에 앉아 속삭일 수 있었어요. 도훈이가 오늘 밤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프로젝트 서류 들고라고 제안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는 재원이에게 늦은 미팅이야. 호텔에서라고 말했어요. 재원이 피곤할 텐데 조심해라고 하며 안아줬죠.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도훈이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다가가 앉자 그는 여기서 이야기하다가 방으로 올라갈까? 라고 속삭였어요. 서연이는 안 돼. 너무 위험해라고 했지만 결국 따라갔어요. 방 안에서 둘이 포옹했어요. 도훈이가 너 없인 못 살아라고 말하며 키스했어요. 서연이는 그 열정에 녹아들었어요. 1시간 후 서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원이 TV를 보며 늦었네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미팅이 길어졌어 라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어요. 도훈이는 영리했어요. 어느 날 미팅 후 그는 서연이를 보며 우리 계획 세우자. 이 프로젝트 1년짜리잖아. 모든 만남을 업무로 위장해라고 제안했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도훈이가 출장, 워크숍, 늦은 미팅 다 합법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시간 넣자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 그렇게 해. 그 후 둘이 자주 출장을 갔어요. 첫 출장은 근교 도시로 예술 전시회 참석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도훈이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게 우리의 시간이라고 속삭였어요. 호텔에 도착해 방을 따로 잡았지만 밤에 도훈이의 방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둘이 밤을 보냈어요. 서연이는 재원이에게 출장 잘 다녀올게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재원이 즐겨라고 답했죠. 서연이는 도훈이와의 만남에서 오랜만에 열정을 느꼈어요. 재원이와의 삶은 안정됐지만 건조했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 부드러운 포옹이지만 불꽃이 없었어요. 도훈이는 달랐어요. 그의 터치가 서연이를 깨웠어요. 한 번은 카페에서 도훈이가 너의 미소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며 손등에 키스했어요. 서연이는 사람들 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와 재원이와 저녁을 먹을 때 서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 재미있었어라고 말했어요. 재원이 좋아 보이네라고 하며 웃었죠. 하지만 서연이의 머릿속에는 도훈이가 있었어요. 죄책감은 항상 따라다녔어요. 밤에 재원이 옆에서 자는 걸 보며 서연이는 속으로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작았어요. 도훈이와의 스릴이 더 컸어요. 서연이는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만 1년만
그 약속이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주말에 도훈이와 만나기 위해 재원이에게 친구 만나러 갈게라고 말했어요. 재원이 즐겨와라고 하며 골프 가방을 챙겼어요. 재원이 최근에 골프를 자주 갔어요. 스트레스 풀려고라고 말하곤 했죠. 서연이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덕에 나도 자유로워. 재원이 점점 더 부드러워졌어요. 아침에 서연이를 깨우며 커피 타줄까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고마워라고 하며 안겼어요. 저녁에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라고 말하며 서연이는 그 틈에 도훈이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밤 생각날 거야 도훈이가 보냈어요. 서연이는 나도라고 답했어요. 주말에 재원이 골프를 가자 서연이는 도훈이와 데이트를 했어요. 서울 근교 카페에서 둘이 산책하며 이야기했어요. 도훈이가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그의 팔을 꼈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가까운 호텔 사우나에서 만났어요. 도훈이가 휴식하자라고 제안했어요. 사우나 안에서 둘이 속삭였어요. 이게 우리의 비밀 도훈이가 말했어요. 서연이는 영원히 지킬게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재원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쇼핑 갔어라고 거짓말했어요. 재원이 피곤해 보이네. 일찍 자라고 하며 안아줬어요. 서연이는 그의 품에서 도훈이를 떠올렸어요.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어요. 도훈이와 서연이는 매일 만났어요. 미팅 후에 둘이 사무실에 남아 키스했어요. 문을 잠그고 서연이는 누가 볼까봐라고 했지만 도훈이가 괜찮아. 우리 계획대로라고 안심시켰어요. 주말 출장도 잦아졌어요. 부산으로 가서 바다를 보며 산책했어요. 호텔 발코니에서 도훈이가 서연이를 안으며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나도라고 속삭였어요. 재원이에게는 프로젝트 때문에라고 설명했어요. 재원이 이해해라고 하며 선물을 사줬어요. 최근에 재원이 꽃을 자주 사왔어요. 너를 위해라고 말하며 서연이는 이 생활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도훈이와의 열정과 재원이의 안정.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도훈이가 보낸 메시지 하나에 다시 타올랐어요. 내일 또 봐. 서연이는 미소 지며 답장했어요. 기대할게. 또 다른 날 도훈이의 차 안에서 둘이 비가 오는 창밖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4년 전처럼 도훈이가 말했어요. 서연이는 그때보다 더 강렬해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재원이 저녁을 준비해 놓았어요. 오늘도 늦었네. 서연이는 비 때문에라고 말하며 앉았어요. 재원이 수고했어라고 하며 밥을 퍼줬어요. 서연이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은 도훈이에게 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미팅이 많아지면서 서연이는 재원이에게 더 자주 거짓말했어요. 이번 주말 워크숍이라고 말했어요. 재원이 알았어. 나도 친구 만나러 갈게라고 했어요. 워크숍에서 도훈이와 서연이는 밤늦게까지 함께했어요. 방에서 둘이 와인을 마시며 포옹했어요. 이게 행복이야. 도훈이가 말했어요. 서연이는 응. 하지만 끝나면 어떻게 될까? 도훈이가 끝내지 말자라고 속삭였어요. 서연이는 그 말에 흔들렸어요. 재원이의 태도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생일에 서연이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항상 고마워라고 말하며 서연이는 사랑이라고 대답했지만 죄책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도훈이와의 다음 만남에서 그 감정을 잊었어요. 카페에서 도훈이가 너만 있으면 되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중 생활이 이어지면서 서연이는 피곤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스릴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재원이 일찍 잠든 밤, 서연이는 핸드폰으로 도훈이와 통화했어요. 보고 싶어. 도훈이가 말했어요. 서연이는 내일 봐라고 속삭였어요. 아침에 재원이 잘 잤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응이라고 하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서 도훈이를 보자 다시 에너지가 솟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이와 도훈이는 더 대담해졌어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몰래 키스했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에 서연이는 미쳤어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도훈이가 너 때문에라고 대답했어요. 집에서 재원이 요즘 행복해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프로젝트가 재미있어서라고 했어요. 재원이 골프를 더 자주 갔어요. 취미로라고 말하며 서연이는 그 틈에 도훈이와 만났어요. 또 다른 출장에서 둘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했어요. 물속에서 도훈이가 서연이를 끌어안았어요. 여기서만 우리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영원이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재원이 출장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좋았어라고 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균형이 얼마나 약한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서연이는 거울 앞에 서서 메이크업을 고치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1년 동안의 이중 생활이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죠. 도훈이와의 만남이 점점 위험해지긴 했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프로젝트 끝나면 끝내야 해. 출근해서 도훈이를 보자. 그는 미팅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다가가 오늘 저녁 만나서 이야기할까? 라고 속삭였어요.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어디서? 서연이는 그 고급 레스토랑, 재원이 모르는 곳으로라고 대답했어요. 도훈이가 알았어. 8시에라고 말하며 손을 스쳤어요. 서연이는 그 손길에 가슴이 아팠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저녁이 되자 서연이는 재원이에게 오늘 회사 사람들과 미팅 후에 완찬 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원이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답했죠. 서연이는 드레스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도훈이와의 첫 만남, 그 불꽃 같은 열정. 하지만 이제는 끝낼 때예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도훈이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따르고 있었어요. 왔네, 아름다워라고 말하며 일어나 안아줬어요. 서연이는 살짝 밀치며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둘이 메뉴를 주문하고 스테이크와 와인을 먹기 시작했어요. 도훈이가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아니, 도훈아. 이게 마지막이야. 끝내야 해. 도훈이는 놀란 눈으로 왜?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서연이는 눈을 피하며 재원이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이게 불륜이야. 더 이상 못해. 도훈이는 손을 잡으며 생각해봐. 너도 행복했잖아. 서연이는 손을 빼며 행복했어. 하지만 죄책감이 더 커. 미안해. 대화가 길어지며 둘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도훈이가 알았어. 마지막으로 한 잔만이라고 말하며 글라스를 부딪혔어요. 서연이는 와인을 마시며 고마워. 모든 게라고 중얼거렸어요. 밤 11시 반쯤 서연이는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도훈이가 택시 불러줄까? 라고 물었지만 서연이는 괜찮아. 혼자 갈게라고 말하며 걸어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창밖 불빛을 보며 울음을 참았어요. 이제 끝났어. 재원이 곁으로 돌아가자 집 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재원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평소라면 이미 잠들었을 시간인데 이상했어요. 서연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직 안 잤어? 피곤할 텐데. 재원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나며 기다렸어. 늦었네 라고 말했어요. 그의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서연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으며 미팅이 길어졌어. 이제 샤워하고 자자. 재원이 그녀를 보며 앉아봐. 이야기 좀 할까?
서연이는 소파에 앉으며 왜? 무슨 일 있었어? 재원이 커피 테이블에 컵을 놓으며 오늘 저녁 어땠어? 회사 사람들하고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응, 프로젝트 마무리 파티였어. 맛있었어. 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네. 그 프로젝트 팀장 도은 씨였지? 옛날 친구라고 했던. 서연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응, 왜? 재원이 그냥 요즘 자주 언급하길래. 좋은 사람이네. 서연이는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그냥 업무 파트너야. 이제 프로젝트 끝나서 안 볼 거야. 재원이 침묵하다가 일어나서 옷장 쪽으로 갔어요. 서연이는 불안하게 그를 지켜봤어요. 재원이 돌아오며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이게 내 거지? 라고 말하며 펼쳐 보였어요. 그건 실크 스카프였어요. 서연이가 도은이에게 선물했던 거예요. 서연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왜 너한테? 재원이 스카프를 테이블에 놓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레스토랑 화수단이었어요. 이 스카프 내 재킷 주머니에서 나왔어. 그리고 이 화수단도 11시 30분 결제 카드 내역이야. 회사 파티라면 왜 개인 결제야? 그리고 내 스카프가 왜 거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린 차가움이 서연이를 얼어붙게 했어요. 서연이는 다리가 떨렸어요. 재원아, 그건 오해야. 재원이 자리에 앉으며 오해? 설명해봐. 도은 씨랑 만난 거지? 얼마나 됐어? 서연이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미안해.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옛 연인이었어. 다시 만나서 감정이 되살아났어. 재원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1년 12개월 동안 날 속였어? 나한테는 미팅이라고 출장이라고 하면서. 서연이는 울며 끝내려고 했어.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서 끝냈어. 프로젝트 끝나면 그만둘 거였어. 재원이 마지막? 그럼 그전엔 뭐였어? 나한테 돌아오는 휴식처? 네가 지루할 때마다 도망치는 곳? 서연이는 무릎을 꿇고 재원이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용서해. 가족 지키고 싶어. 너 없인 안 돼. 재원이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어요. 가족? 신뢰가 바탕인데 내가 그걸 짓밟았어. 이제 내 눈 봐도 믿을 수 없어. 네 말마다 거짓말일까봐.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소리를 지르진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미안해, 재원아.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떠나지 마. 재원이 침실로 가서 가방을 꺼냈어요. 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이야. 내일 변호사 만나자. 서연이는 따라가며 기다려. 이야기 더해. 아이도 없지만 우리 둘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재원이 가방을 잠그며 아니, 불가능해. 네가 날 배신한 순간부터 끝났어. 그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서연이는 문 앞에서 무너져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혼자 남은 집에서 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재원이의 빈 옷장이 보였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도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지웠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다음날 아침 서연이는 출근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도은이가 미팅실에서 어제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끝났어. 우리 사이도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 빈집을 보니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재원이의 메시지가 왔어요. 집 비워둘게. 이혼 서류 보낼게. 서연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며칠 후 서연이는 카페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친구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내 잘못이야. 재원이 알아버렸어. 친구가 손을 잡으며 힘들겠네. 하지만 시간 지나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해결 안 할 것 같아. 신뢰가 깨졌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는 스카프를 보며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 밤에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재원이를 떠올렸어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 아침 커피.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재원이 쪽에서는 호텔에 머물며 일을 했어요. 친구에게 이혼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정말? 재원이 응, 배신당했어. 더 못해. 그는 서류를 준비하며 서연이의 사진을 지웠어요. 미안하지만 끝이야. 서연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원이를 만났어요. 둘이 서류에 사인하며 눈이 마주쳤어요. 재원이 잘 지내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너도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혼이 마무리되자 서연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짐을 풀며 옛 사진을 봤어요. 도훈이와 재원이. 모든 게 내 선택이었어.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회사에서 도훈이를 피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자 그는 다른 팀으로 갔어요. 서연이는 안녕이라고 인사하며 지나쳤어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켰어요. 재원이 생각나서 채널을 돌렸어요. 이제 혼자야. 밤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꿈에서 재원이가 나타났어요. 왜 그랬어? 서연이는 깨어나 울었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비가 왔어요. 우산을 쓰고 걸으며 다시 시작하자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재원이 새 집을 구했어요. IT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지냈어요. 골프를 치며 친구와 이제 자유로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서연이가 그리웠어요. 왜 배신했지? 그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지웠어요. 끝났어. 서연이는 카페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요. 요즘 어때? 서연이는 바빠라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내 잘못으로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배웠어.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어요. 몇 주 후 서연이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됐어요. 팀원들과 미팅하며 집중하려 했어요. 도훈이의 메시지가 왔어요. 괜찮아? 서연이는 지우고 답장 안 했어요. 재원이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둘이 웃던 사진. 그녀는 사진을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 앞으로 봐야 해. 밤에 산책하며 공원을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서연이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났어요. 미안해, 재원아. 하지만 그는 이미 멀어졌어요. 재원이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동료들이 축하하며 새 출발이네라고 말했어요. 재원이 응, 그래라고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와인을 마시며 서연이를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창밖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나 혼자 잘 살아야지. 서연이는 친구 모임에서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요즘 바빠서 좋어. 하지만 집에 오니 외로웠어요.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드라마에서 불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연이는 채널을 바꿨어요. 내 이야기 같아. 그녀는 눈을 감고 잠들었어요. 이혼 후 첫 생일, 서연이는 혼자 케이크를 샀어요. 촛불을 켜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재원이도 그날 골프장에서 건강하게라고 중얼거렸어요. 둘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처는 공유됐어요. 서연이는 출근하며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도훈이처럼 보이는 사람을 봤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는 과거야.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가 커피 한 잔이라고 제안했어요. 서연이는 좋아라고 말하며 따라갔어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요즘 어때? 서연이는 바쁘지만 괜찮아라고 대답했어요. 그 미소가 조금씩 진짜가 돼갔어요. 재원이 새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안녕이라고 인사했어요. 그녀는 재미있게 지내자라고 말했어요. 재원이 응이라고 웃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완전히 잊진 못했어요. 밤에 사진을 보며 잘 지내고 있겠지. 서연이는 아파트에서 책을 읽었어요. 로맨스 소설. 하지만 불륜 이야기가 나오자 덮었어요. 현실은 달라.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불빛이 반짝였어요. 내일은 나아질 거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간이 더 흘러 서연이는 승진했어요. 팀장 자리에 앉아 자료를 봤어요. 도은이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잘 됐네라고 중얼거렸어요. 재원이 결혼 소식을 친구에게 들었어요. 축하해라고 메시지 보냈지만 서연이는 모른 척했어요. 그녀는 새 취미를 시작했어요. 요가 클래스에 가서 땀을 흘렸어요. 이게 자유야. 집에 돌아와 샤워하며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강해졌어요. 난 살아남았어. 밤에 잠들며 꿈을 꾸었어요. 재원이와의 행복한 날들. 하지만 깨어나 미소 지었어요. 추억으로 남겨둘게. 재원이 새 삶을 살았어요. 아내와 함께 산책하며 행복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 서연이를 떠올렸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나간 일이야. 서연이는 파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안녕, 난 서연이야. 대화가 흘러갔어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서연이는 커피 한잔 할까라고 제안했어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과거는 배움, 미래는 희망. 그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재원이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어요. 집안이 갑자기 너무 넓고 차가워 보였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지만 누구에게 연락할지 몰랐어요. 도은이에게. 아니, 그럴 수 없었어요. 재원이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서연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창가로 갔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시 불빛이 번져 보였죠. 서연이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건 테이블 위에 놓인 재원이의 노트북이었어요. 재원이 평소에 쓰던 거예요.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재원이 떠날 때 서둘렀는데 왜 이걸 두고 갔지? 서연이는 가까이 다가가 앉았어요. 화면에 열린 폴더가 보였어요. 제목이 증거 자료였어요. 서연이의 심장이 맺는 듯 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폴더를 클릭하자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진, 동영상, 문서, 모두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연이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이었어요. 그녀와 도은이가 도은이의 차 안에서 웃고 있는 모습.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보였어요. 그건 몇 주 전 주차장에서 만났을 때예요. 서연이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게 어떻게? 다음 파일은 동영상이었어요. 짧은 클립. 그녀와 도은이가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 도은이가 서연이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기대는 모습. 카메라 앵글이 멀었지만 선명했어요.
서연이는 동영상을 멈추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또 다른 사진, 카페에서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 그 카페는 회사 근처 비밀 장소였어요. 파일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2025, 1015, 흥신소 보고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서연이는 숨이 막혔어요. 흥신소? 재원이가를 고용했단 말이야. 그녀는 파일을 더 열었어요. 수십 개, 아니 100개 가까이 됐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사진, 공원에서 산책하는 동영상, 심지어 메시지 스크린샷까지. 1년 동안 너와 함께한 게 4년 결혼 생활보다 진짜였어. 라는 서연이의 메시지. 도훈이의 답장 나도 영원히 함께하자. 서연이는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됐어요. 재원이가 언제부터 알았던 거지? 몇 주? 아니, 몇 달? 그녀는 최근 재원이의 행동을 떠올렸어요. 더 부드러워졌던 미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며 안아주던 품, 주말에 골프 간다고 하며 집을 비우던 날들. 그 모든 게 연기였어? 서연이는 소파에 기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원아, 왜 이렇게? 하지만 답은 파일 속에 있었어요. 재원이가 충격받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차갑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증거를 모으면서도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그 화수단과 스카프는 그냥 마지막 함정이었어요. 서연이가 스스로 자백하게 하려고. 다음날 아침, 서연이는 눈이 부은 채로 일어났어요.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재원이의 옷은 반쯤 비워진 채로 옷장에 걸려 있었죠. 그녀는 커피를 타서 마시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흥신소 보고서 문서가 있었어요. 대상, 서연, 도훈. 추적기간, 2025, 6일부터 현재까지. 재원이가 프로젝트 시작 무렵부터 의심했던 거예요. 서연이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 회사에 출근해서 도훈이를 찾았어요. 미팅실에서 그를 끌고 나와 재원이 알아. 모든 거리라고 속삭였어요. 도훈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뭐. 어떻게, 서연이는 흥신소. 사진, 동영상 다 있어. 도훈이는 벽에 기대며 젠장. 그럼 이제. 며칠 후 서연이에게 소환장이 왔어요. 이혼 소장과 함께 상간남 소송 서류. 재원이가 도훈이를 고소한 거예요. 서연이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사진, 동영상, 메시지. 이건 이길 수 없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마나 이를까요? 변호사가 재산 분할, 위자료. 도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서연이는 법원으로 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법정 안에서 재원이를 봤어요. 그는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프로젝터에 사진이 떴어요. 서연이와 도훈이의 친밀한 모습. 판사가 이 증거에 대해 변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 측 변호사가 클라이언트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재원이의 변호사가 메시지를 읽었어요. 1년 동안의 관계가 4년 결혼보다 진실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도훈이는 옆에서 땀을 흘렸어요. 이건 오해야라고 중얼거렸지만 증거 앞에서 무의미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재원이에게 유리하게. 서연이는 집과 저축의 대부분을 잃었어요. 위자료로 수억 원을 지불해야 했어요. 도훈이도 마찬가지. 상간남으로서 거액의 배상을 명령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서연이는 재원이를 쫓아갔어요. 재원아, 제발. 재원이 돌아보며 끝났어. 네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듯 했어요. 서연이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이사갈 작은 아파트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어요.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예요. 도훈이는 연락을 피했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전화를 걸었어요. 도훈아, 우리 어떻게 해? 도훈이가 미안, 나도 피해 커.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며 끊었어요. 서연이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 직장, 돈, 그리고 도훈이까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이게 내 복수야? 완벽한 애라고 중얼거렸어요. 재원이의 계획이 너무 철저했어요. 감정적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법적으로 파괴했어요. 시간이 지나 서연이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손님을 맞으며 미소 지었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재원이를 떠올렸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 왜 그랬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도훈이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갔대요. 서연이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도시가 여전했지만 그녀의 삶은 달라졌어요. 재원이 쪽 소식은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새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산대요. 서연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내가 망쳤어. 어느 날 서연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를 봤어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핸드폰에 재원이의 옛 번호가 남아있었지만 지웠어요. 이제 그만. 그녀는 일어나 걸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카페로 돌아가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속으로는 재원이의 복수가 떠올랐어요. 그 완벽함이 그녀를 영원히 괴롭혔어요. 재원이 새 집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창밖을 보며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이의 생각이 스쳤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끝난 일이야. 그는 출근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삶은 다시 안정됐어요. 서연이는 밤에 일기를 썼어요. 모든 게 내 탓. 하지만 살아야 해.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며칠 후 서연이는 옛 동료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요즘 어때?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는 그냥 지내라고 대답하며 커피를 탔어요. 동료가 재원이 소송 이겼다며? 증거가. 서연이는 손을 멈췄어요. 알아, 그만. 동료가 미안하다며 나갔어요. 서연이는 카운터에 기대며 숨을 골랐어요. 재원이의 계획이 떠올랐어요. 그 화수단, 스카프, 모든 게 연결됐어요. 겨울이 왔어요. 서연이는 코트를 입고 출근했어요.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추워라고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난방을 켰어요. TV를 보며 저녁을 먹었어요. 뉴스에서 이혼 소송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연이는 채널을 바꿨어요. 내 이야기 같아. 그녀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꿈에서 재원이가 나타났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며. 서연이는 깨어나 앉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어요. 재원이 새 여자와 데이트를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좋아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서연이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무시했어요. 이제 행복할 때야. 그는 와인을 마셨어요. 서연이는 아파트에서 책을 읽었어요. 로맨스 소설, 하지만 덮었어요. 현실은 달라. 그녀는 창문을 열고 눈을 봤어요. 하얀 세상이 펼쳐졌어요. 새 시작인가.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시간이 더 흘러 서연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갤러리에서 일했어요. 작품을 정리하며 이게 나야라고 생각했어요. 도훈이의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 그때
서연이는 지웠어요. 늦었어. 재원이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가 축하해라고 했지만 서연이는 모른 척했어요. 그녀는 산책하며 잘 됐네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이는 카페에서 우연히 재원이를 봤어요. 멀리서 그는 새 아내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게 내 복수야. 완벽해. 그녀는 집으로 가며 울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가 잃은 모든 것. 하지만 후회만 남았어요. 재원이 집에서 아내를 안았어요.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서연이의 기억이 희미해졌어요. 과거는 과거. 그는 불을 껐어요. 서연이는 일기를 태웠어요. 새로 시작할게. 제가 날아가는 걸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떨렸어요.